안녕하세요.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정주 원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허리를 삐끗하거나 목이 삐끗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환자분은요, 제가 전에 올렸던 글이에요. 꽤 오래전에, 거의 6년 전에 올렸던 글인데, 이 환자분은 나사방면 수술을 하고 6년 후에 재발된 환자인데, 나사방면 수술을 하고 재발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해요. 흔히 환자분들마다 허리에 나사를 박았다, 허리에 철심을 박았다, 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유압술이라고 많이 하죠. TLIF 뭐 여러 개 수술 기법에 따라서 좀 용어가 다른데 이 환자분은 이런 수술을 하셨던 분이고요. 이 수술은 이제 워낙 큰 수술이에요. 병원에서도 뭐 처음부터 이 수술을 하기보다는 좀 덜 침습적인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 수술은 하게 되면 장애인 등록이 될 만큼 좀 큰 수술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수술이고, 뭐 척추 전방전이증이 심한 환자분이나 몇 번의 수술을 해도 실패를 했거나 기존의 수술로는 좀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을 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은 후유증이 남고 시간이 지나면 그 주위의 척추의 퇴행이나 손상이 빨리 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나사방면 수술을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을 때는 해야 되는 경우죠.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유증이나 퇴행보다 더 큰 손실이 예상된 경우, 뭐 예를 들면 전방전이증이 심해서 다리에 마비가 온 경우나 마미증후군이 온 경우에는 당연히 철심을 박더라도 수술을 해야겠죠. 이 환자분 이제 엑스레이 영상이고요. 이 철심을 박고 인공 디스크를 넣은 모습입니다. 환자분은 이제 내원하기 전 6년 전에 그 수술을 받으셨다 하고요. 요게 이제 당시에 내원하셨을 때 수술 직후 찍은 엑스레이 영상입니다. 이렇게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나사가 이렇게 딱 박혀 있고요. 2012년 영상이고요. 이제 작년 제가 글 쓴 게 2018년도니까 6년 수술하고 6년 뒤에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 불편이 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그러고요. 환자분은 이제 지게차를 운전하셔야 되는 분이었습니다. 지게차는 움직임 자체도 급작스럽게 많이 움직이고 충격 흡수를 하는 것도 많이 없기 때문에 몸에 꽤 충격을 많이 받으셔야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허리가 더욱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던 분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내원 당시에 찍은 엑스레이가 있는데 2012년 수술 당시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술한 윗부분이 변형이 많이 되셨어요. 많이 앞쪽으로 구부러지고 이게 원래는 이제 수술한 부위 이렇게 위에 앞쪽으로, 이거 앞쪽인데 앞쪽으로 이게 각도가 조금 더 넓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그래도 정상적인 척추 각도라고 볼 수 있는데 환자분은 그 뒤쪽으로 오히려 각도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디스크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였고요. 촬영은 2017년도에 했나 보네요. 이제 촬영하고 여러 가지 병원 치료를 하다가 잘 안 돼서 한의원에 내원한 케이스셨고요. 척추가 이제 손상이 됐고 그 이유는 특히 5번 천추 1번 쪽은 원래 허리가 많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앉았다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못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는 척추 대신 그 위에 4번 5번 척추가 과하게 많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문제가 결국 발생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철심 박는 환자분들 경우는 척추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심을 한 군데 박으면 원래 안 좋았던 부분이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을 또 수술하게 되고 윗부분을 수술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될 만큼 나빠지게 되죠. 이 환자분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던 거고요. 이쪽이 안 좋다고 또 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 윗부분이 여기처럼 변하겠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이게 허리 위주로 통증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뭐 또 나사를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셔서 침과 봉침 치료를 이렇게 시작을 했고, 환자분이 이제 소개받을 때 한약을 좀 같이 먹어라 그래서 한약도 같이 처방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허리만 아플 경우에는 디스크가 파열된 경우가 아니라면 허리만 아픈 경우에는 침과 봉침 정도만 저는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한약을 같이 쓰면 좋지만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 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침과 봉침 치료를 먼저 하고요. 그래도 잘 낫지 않으면 한약을 쓰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소개해 주신 분이 한약도 같이 먹으라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허리가 더 중요하다, 나는 돈보다 허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약을 같이 드셨습니다. 참고로 한약은 하루 2번 기준으로 한 달분이 42만 원입니다. 한약 2제 분량이 들어가는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올해 4월부터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일부이긴 하지만 금액의 일부이긴 하지만 의료보험의 적용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물론 시범사업 기간에서만 되고요. 저희 한의원은 다행히 시범사업 기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좀 짧은 기간이지만 한약을 좀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디스크 치료하는 한약은 이미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고요. 어떻게 디스크가 뭐 한약으로 좋아지냐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생각하면 상처, 디스크가 손상된 거를 상처가 아물게 하듯이 상처가 아무는 기전을 이용하는 것이 한약의 치료 기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환자분은 이를 병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통증은 이제 사라지셨고요. 또 이 환자분은 이제 걱정이 많으셔서 나는 200% 좋아질 때까지 더 치료를 받겠다 그러셔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건강한 허리를 갖고 싶다 하셔서 3개월간 더 한약도 드셨고, 침치료도 이제 빈도는 처음처럼 자주 받진 않았지만 한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저도 참 좋습니다. 가성비가 저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배려해서 뭐 비용 안 들게 이제 저도 계획은 세우지만, 몸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치료를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좋겠죠. 저도 이제 제 몸을 위해서는 저도 한약을 먹거든요. 하여튼 이런 이제 나사를 받고 재발을 한 환자분들도 한방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계속 주사만 맞으면서 진통제만 먹으면서 버티지 마시고 가까운 한방병원 또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주 원장이었습니다.